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삶은 고통입니다. 삶은 괴로움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쩌면 인간이란 존재는 그럴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진 존재인 것 같습니다. 사실 동물도 아니잖아요. 신도 아니고요. 그저 동물이기에는 너무나도 생각이 많고 또 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약하고 유혹에도 잘 빠집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삶의 본질 자체가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괴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태생적인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이 행복을 논하면서도 항상 출발점은 삶의 어떤 괴로움, 고통을 인정하자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철학자죠? 니체요. 니체의 철학은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고통과 자유입니다. 자, 니체는 삶의 본질을 고통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왜? 삶은, 세상은 혼돈, 우연, 무의미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게 고통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니체는 차라리 그럴 거면 받아들여라. Yes 하고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유명한 작품 있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그냥 내 운명을 사랑해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트로트 노래 있죠? 아모르 파티요. 맞습니다. 이것이 내 운명을 사랑해라 라는 뜻이죠. 결국 니체는 고통을 삶의 심연이고 또 성장의 재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또 나를 죽일 수 없는 고통은 결국 나를 강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그가 원했던 것은 고통을 통해서 자기를 극복하고 또 그런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 그 과정, 이것에 어떤 의미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은 뭐였죠? 네, 맞습니다. 위버맨시, 즉 초인입니다. 맞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자유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자유가 뭘까요? 스스로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니체의 자유는 규칙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 기존의 도덕, 종교, 그 다음에 사회 규범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고 스스로 자신을 책임지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유라고 하면은 그냥 방종,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이렇게 착각들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것, 그리고 나의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자유입니다. 아셨죠? 네. 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게 뭐라고 그랬죠? 이것은 기존의 가치들, 그러니까 종교 중심, 신 중심의 어떤 사상적인 중심이 됐던 시대가 사라지고 결국 가치의 진공 상태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치의 진공 상태, 사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대적 상황과 너무 비슷합니다. 그죠?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뭐 이런 가치들이 있는데 이것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현대인들 너무너무 허무하죠. 근데 니체 때부터 니체가 살아갔던 그 시대에도 이 허무가 팽배해질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구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실은 해결 방법은 또 다른 무엇인가의 가치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치를 창조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창조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 큰 깨달음을 주는 말들이죠. 그죠?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무엇이 먼저인지, 후인지, 가치가 혼란스럽고 가치가 진공 상태, 아무것도 없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고
그리고 그 과정, 창조하는 과정에서 어떤 선택하는 과정들이 있죠? 그것이 곧 자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뭐 즐기고 노는 거, 그 상태가 아니라 매번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가치를 만들어내고 의미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어떤 선택 과정이 자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롭게 사세요. 매번 옳은 방향으로 선택하는 그 자유, 그거를 가지시면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고통과 자유가 합쳐지면 니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초인 사상이 나오게 됩니다. 초인, 그죠? 자, 니체의 초인은 뭐죠? 고통을 예스로 받아들여라, 그죠? 긍정해라, 맞죠? 그리고 또 스스로의 가치를 창조하는 예술적 존재가 초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요? 불교의 보살과 너무 비슷합니다. 우리가 저기 절 같은 데 가면은 보살님들 너무 많으세요. 다 보살님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절에 다니시는 아주머니들을 보살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보살은 고통을 자비로 끌어안고 모든 존재의 동반자가 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라한이 개인 해탈을 추구한다면 이 보살은 대승불교의 핵심이 되는 자비심, 그리고 함께 공존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관세음 보살님 있잖아요. 관세음 보살님. 이렇게 보살은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그 중간의 모습. 네. 그러니까 신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이 중간의 모습에 또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이 인간 세계에 머무르면서 인간을 계속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보살입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그죠? 초인 사상과 맥이 좀 다 있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좀 볼까요? 네. 초인 사상과 이 보살 사상. 네. 일단 공통점은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부정하지 않죠. 그리고 고통 속에 들어가서 그 에너지 자체를 전환시키는 그런 방식이 공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초인은 기존 가치관을 파괴해요. 그리고 창조합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자가 초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가치의 주인이 되는 거죠. 보살은 어떻죠? 네, 맞아요. 아라한처럼 개인의 어떤 해탈, 자유,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고통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리고 그들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스스로의 집착을 초월하고 자비와 지혜로 살아가는 자가 보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초인과 보살은 공통점을 뭐로 볼 수 있냐면 에고의 해체와 자유의 실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니체의 사상이 너무 어렵다, 네, 유독이나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까운 절에 가셔서 열심히 종교생활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보살이 되고 내가 아라한이 되고 내가 초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물론 뭐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개인의 몫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초인 사상과 보살 사상의 다른 점, 요것 좀 알아볼게요. 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적인 어떤 외부의 힘, 외부의 존재는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어땠죠? 신의 어떤 개념보다는 업, 무와 공성에 기반합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불교를 종교로 보세요. 아닙니다. 불교는 철학입니다. 그리고 불교는 부처님을 따르는 종교가 아니라 스승을 따르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스님, 좋은 스승이 있는 곳에 가셔서 거기서 내가 원하는 어떤 방향성을 찾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니체는 개인의 독립성을 강조했죠. 불교의 보살은 어떻죠? 존재의 상호작용, 그리고 함께하는 것,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왜 나만 이렇게 괴롭고 나만 이렇게 힘들까에 대한 해답을 니체와 불교의 보살 사상에서 한번 답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컨텐츠로 제작해 봅니다. 네, 삶은 괴로움, 고통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내가 행복하려고 너무너무 노력하셔야 됩니다. 행복을 막 찾아야 돼요. 하늘을 보고도 하늘이 파래서 행복하구나. 그 다음에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서 너무 행복하구나.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 삶의 고통에서 조금 벗어나고 진정으로 어떤 가치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고통, 자유, 초인, 이것이 불교 사상과 많이 맥이 닿아 있는 거 아시겠죠? 네. 자, 오늘도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리학당이었습니다.